자, 유튜브로부터 경고 먹고 일주일 동안 채널 정지를 받은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식들 중에 주요한 경제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에 이번에 다시 한번 384만 명의 실직자가 추가적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지난 6주간 무려 3천만 명이 직장을 잃은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3천만 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각지에서 실업급여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트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전화를 다 못 받죠. 너무나 밀려드니까. 그래가지고 미처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고요. 또한 이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지원이 끝난 사람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들 다 합하면은 훨씬 더 넘어간다라고 해요. 3천만 명을.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쥐똥만큼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크게 떨어졌어야 됐는데 마치 누가 마법을 부렸다는 듯이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한때 9,400불까지 막 두들겼었다가 지금 현재는 8,700불, 8,800불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쉬고 있는데요. 이 조정 받고 가야겠죠. 하루에 막 20%씩 올랐는데 조정이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는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관심있게 재밌게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체인링크에 관한 것인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었던 그런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난 3월 이 떡락에도 불구하고 무려 올해 200%나 가격을 상승시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래량도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체인링크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술 투자 전문 캐피탈 프레임워크 벤처의 공동 창업자는 2달 내로 이제 체인링크가 700% 이상 급등하며 25달러까지 올라가서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도 있다. 엄청난 발언 아닙니까? 시총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인링크의 보안 솔루션은 잠재력이 정말 크다라고 부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동안에 체인링크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었던 업계 관계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지금 4달러가 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25달러까지 가는 거 아닌지 이제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도. 물론 투자 조언도 아니고 이런 기사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합니다. 지분 증명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전환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발행량을 줄이고 싶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모든 이가 참여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더리움 2.0 사용해서 이론적 추산 시 예상 가능한 최대 발행량은 약 200만 개. 나중에는 10년 동안 채굴자 등 이익 관계자는 신규 발행 자산이 아닌 거래 수수료 등에서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또 남겼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이더리움이 10분의 1 감기가 오게 될 수도 있다. 이 채굴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굴 수익보다는 이렇게 거래 수수료 등에서 이익을 얻는 것 자연스러운 변화가 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터 브렌트, 유명한 트레이더인데요. 최근에 좀 뒷북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테더가 나이지리아의 법정 통화보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를 혼자서 하고 있어요. 테더 같은 경우는 SEC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뉴욕 검찰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아주 그냥 말은 많았지만은 아직까지 팔팔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 의원들이 블록체인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을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된다라고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티브 무누친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특정한 암호화폐가 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코인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들만의 디지털 달러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 규제라든지 그런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해줄 수 있다면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암호화폐 관계자들 그리고 암호화폐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 웨이보 인기 검색어에 20위권에 다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면은 그 어떤 비트코인 반감기보다도 지금 현재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리포트에 따르면은 저번 반감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거래 볼륨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 겨우겨우 1일 10억 달러를 넘겼었는데 최근에는 간단하게 매일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저번 반감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거래량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립토 컴페어에서는 또한 이렇게 발전된 시장이 채굴자들의 매도에 의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데 그것에 의한 암호화폐 가격 변화에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 매수자들이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다가오는 2분기에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비트맥스의 CEO 알서 헤이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러한 그들의 발언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도왔다라고 하면서 연준 의장에게 트위터를 통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빈정거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비트맥스도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하나의 악의 축이 아닌가, 세력들의 놀이터로서 말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어제 상승한 것은 연준 발표와는 크게 연관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비트코인 팟캐스트 중에 What Bitcoin Did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쇼의 진행자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공유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3단계를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단계 비트코인을 일단 매수를 들어간다. 2단계 절대 팔지 않는다. 3단계 10년 전략을 검토한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비트코인을 10년 이상 들고 있을 거면은 지금 들어가도 좋은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에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준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으니 비트코인 유명 고래인 조 007입니다. 이 조 007 같은 경우는 비트파이넥스에서 정말 수익률을 1등으로 많이 낸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사람이 이번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는 조직적인 포모랠리, 그러니까 큰 손들이, 세력들이 반감기 이슈를 이용해서 개미들을 꼬시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키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한편 그는 숏을 치다가 뚝배기가 지금 좀 많이 날아간 그런 상황인데요. 2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 이거 지금 돈 잃어가지고 이렇게 신경질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숏이길 바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넘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느냐. 암호화폐 옵션 트레이더 테다시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넘어서자마자 여러 장외시장에서 데스크에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나는 몇몇 장외거래 데스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9,000달러 위에서 기록적인 물량의 비트코인이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OTC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들이 OTC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OTC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급증은 OKX 선물 거래소에서의 매도 주문 증가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편리한 우연이 또 겹쳐졌다라고 합니다. 자, OKX로부터 나오는 매도 압력은 비트코인 단기 가격 추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봤을 때는 이제 설마 이 말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품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 패턴 같은 경우는 범프 앤 런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한 후에 V자로 반등을 그리는 듯 하면서 급하게 상승하다가 이 고점을 빠르게 찍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다 이거죠. 지금 크게 하락을 했고 V자 반등을 그리면서 빠르게 상승을 했으나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크게 하락한다라면은 이 패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기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장기 저항선 돌파 실패, 랠리 중단 우려 제기라고 한 것인데요. 사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며칠째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거대 삼각 수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무마시킨 그러한 강력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좀 받고 이제 박스권에서 축적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축적하는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이 또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데이브 더 웨이브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다 와간다. 아마도 이 삼각수렴의 상단에 거의 다 와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삼각수렴의 상단은 만불 위입니다.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 당장에 언제라도 만불까지 뛰어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맥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정을 받고 횡보를 거친 후에 찬찬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미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참신한 분석을 남겨줬는데요. 비트코인 보시면은 이 추세선 말고 여기는 이 작은 추세선도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 단기적인 시각에서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9,000불대 정도 해가지고 고점을 찍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 RSI도 추세선이 보이게 되는데 최근에 이것을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과매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맥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내려가면서 횡보를 하는 시간들을 거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분석가가 공유하고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무시무시한 차트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보자마자 좀 움찔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위아래로 존재하고 있는 CME 갭에 관한 것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CME 갭이 1145불 혹은 1225불대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 근방에 하나가 있고 그 위에 11,740불대 하나가 있고 그리고 CME 갭 중에 하나가 3,585불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물론 뭐 CME 갭이 100% 메꿔진다라는 것은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무시무시한데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미있는 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어제 오늘 나왔었던 비트코인 상승에 관한 차트입니다. 앞선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세력들이 개미꼬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제 조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혹은 이제 북미 쪽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할 때 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 제스처를 사용하는데 그것처럼 생겼다. 이제부터 떨어질 거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먹어라라고 한국에서는 미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 세력들이 우리에게 엿을 먹으라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재밌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가 안 나옵니다. 제 밥줄인데 밥줄이 지금 잘렸죠. 그래서 밑에 후원 링크가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와주실 만한 그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